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장감독의 잡지식 잡설 시간입니다. 저의 그 잡지식 잡설 중에서 사발면이 우리를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이 왜 죽음의 음식인가? 사실 그 다큐멘터리 보고 저도 아는 거지만 삼겹살은 죽음의 음식이다.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다라는 거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나름 논리적인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그 음식을 먹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서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지만 돼지곱창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오늘은 우유입니다. 우유. 왜 우리는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고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우유가요, 아주 옛날에 우유라는 것을 먹었을 때의 젖소가 하루에 2리터 정도를 생산을 했대요. 근데 최근에 기술들이 좋아지고 낙농 사업이 발달하면서 낙농 비즈니스가 대재벌을 만들면서 특히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전 세계로 최대 강대국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은 낙농 국가입니다. 미국은 낙농 국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이테크니컬,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 스포츠, 그 다음 특히 전쟁에 관련된 첨단 무기에 전 세계 1등이죠. 하지만 근간은 낙농국입니다. 미국이 낙농국으로서 큰 재벌들이 탄생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행했던 게 우유급식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요. 우리는 우유를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키가 빨리 큰다, 칼슘이 많다라고 교육받아 왔죠. 하지만 그 교육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소의 우유를 착즙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우유의 양을 늘리는 거죠. 같은 소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이제 우유의 양을 늘리면 그만큼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우유를 9리터 이상, 평균 7리터 이상을 생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간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항생제,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그 다음에 사료를 많이 변화시켰고, 원래 소가 먹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성장 호르몬들을 먹은 그 소의 젖소의 우유를 인간이 섭취하면서 인간의 키도 커지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작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거저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기술과 개조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그런 연구들을 현재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유수의 연구 집단 내지는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그 기업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발표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애들이 무조건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해옵니다. 아주 옛날서부터. 일본과 한국은 특히.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동물의 젖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소젖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가? 사람의 젖을 먹어야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거부 반응이죠. 그 반대적인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되기 전까지 우유를 많이 먹으면 철분 수치가 많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 E의 손실을 일으킨다. 전혀 뜻밖이죠.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그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카세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우리 몸에 그 카세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레닌인가? 하여튼 저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죠. 제가 그래서 우유를 많이 못 먹었어요. 설사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그 단백질, 특유의 단백질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전문적인 그 염증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생기는 염증들 많이 나와 있어요. 게다가 당뇨, 다발성 경화, 그 다음에 심장병, 크론병, 과민대장 증후군, 백내장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위적인 그 항생제, 너무 많이 먹이는 거죠. 그게 뭐 좋은 것도 뭐 먹이겠지만 나쁜 걸 더 많이 먹이다 보니까 소도 못 살겠다. 뭐 그런 거고, 특히 소고기도 우리가 그 마블링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근육 속에 그 지방이 침수돼서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죽기 직전, 사람으로 따지면 진짜 그 당뇨병 그 이상 되는 그 환자, 그리고 지방의 어떤 끝,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200kg대 그런 진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이 넘치다가 지방까지 침투된 그런 소들을 우리는 마블링이 많다는 이유로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런 소를 만들기 위해서 소에게 온갖 것을 먹이거든요. 소가 먹으면 원래 안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병들이 인간에게 다 오고 있는 건데, 우유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알러지라고 하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전립선암, 난소암에 걸릴 위험도 아주 많아집니다. 왜? 사람이 원래 먹으면 안 되고 어린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슈퍼소들은 하루에 24리터까지 만들어낸대요, 우유를. 그 유전자 조작과 여러 가지 변형 호르몬 때문에 2리터 만드는 소가 24리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우유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먹고 있다. 자, 그래서 생기는 병 중에서 편두통도 우유와 관련이 있다. 편통이 좀 심하신 분들이 혹시 우유를 즐겨 드신다면 우유를 한번 끊어봐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비도 우유랑 관련이 있다. 암도 뭐 당연하다. 굉장히 많은 부위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우유 안에 있는 성분과 호르몬이 위와 난소, 직장, 폐, 고환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백내장도 유당과 갈락토스라는 거에 관련이 있어서 이런 백내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정도. 가장 이제 심한 경우는 일단은 알러지가 굉장히 일반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랑도 관계가 있고. 왜 우유를 먹을까요? 자,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잘못된 교육. 낙농 기업들에 의해서 주입식으로 들어간 거죠. 대부분의 그 우리 어린이를 키우시는 학부모, 여자분들, 주부분들이 그 잘못된 교육에 또 세뇌돼서 아이에게 강제로 우유를 먹이는, 그게 벌써 지금 몇십 년 됐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기가 또 엄마가 되고 또 먹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다만 저는 설사를 많이 해서 우유를 어릴 때부터 많이 못 먹었습니다. 설사를 해서. 하지만 우유를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왜냐?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우유는 기름입니다. 지방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에서 잘 넘어가고 맛있고 고소하고 그렇죠. 지방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겹살도 지방이 있어야 고소하고 맛있는 것처럼 그 우유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유를 일부러 안 마셔도요,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유제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유를 과다 섭취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유를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그걸로도 수많은 병들이 이미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데, 애써서 우유 한 컵을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노인들은 이 잘못된 주입식 교육 때문에 아직도 할아버지가 돼서 우유를 하루에 한 컵 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고 굉장히 몸에 나쁩니다. 물론 그래도 뭐 운명상 어떤 사람은 50세 이하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우유를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리터씩 먹어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이가 50세라면
우유를 안 먹었을 때 그 50세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우유를 먹으면 골골골골 온몸이 아프면서 한 45세까지 살다 가는 거죠. 그 운명적 나이는 그 개인 스펙이니까 그건 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더 먹을 것도 많고 요즘 얼마나 축복이에요. 먹을 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애써서 나쁜 것을 정말 먹으면 너무너무 건강해진다는 착각하에 먹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우유는 나쁜 음식입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시겠다는 거는 그건 인정이에요. 그러나 우유를 좋은 음식으로 착각하고 애써서 먹지는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는 그냥 지방 덩어리 그 자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2021년 사는 사람들의 그래도 정보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보적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감독의 잡설, 절대 사람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먹더라도 최소한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